이어서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사용할 모델은 유넷인데요. 유넷은 주로 이미지 분할 작업에 사용되는데 U자형 아키텍처를 통해서 좀 다양한 해상도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결합해서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모델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뿐만 아니라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서 이미지가 나오는 어떤 압력 필드를 예측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하려는 거는 1채널에 128 x 256 크기의 흑백 차량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고요. 동일한 크기의 1채널 압력 필드를 출력하는 모델을 구축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스트럭처를 구축할 건데요. 이렇게 이니셜라이즈를 하면서 인풋의 채널과 아웃풋 채널을 정의하고 포워드를 통해서 예측값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클래스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그 전체 구조는 이 세그멘테이션 모델 스파이토치에서 유넷이라는 클래스에서 유넷 구조를 그대로 가져올 건데요. self.unet하고 유넷이라는 이 클래스에서 이미 어떤 유넷 구조를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코더의 네임을 몇 개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레슨의 구조를 이용을 할 거고요. 레슨의 3, 4를 이용할 거고 인코더의 어떤 웨이츠도 처음에 완전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학습된 거를 가져올 건데 이미지 내 데이터셋을 이용해 한번 학습이 된 웨이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편하게 인채널스랑 아웃 채널도 정할 수 있는데 이때 인채널스랑 아웃 채널스는 이렇게 이 유넷 스트럭처라는 클래스에서 정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 유넷이라는 클래스에서 그 인자 중에 아웃 채널스가 아니고 클래스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세그멘테이션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클래스스라고 되어 있고 저희는 아웃 채널스라는 인자를 받아서 여기에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워드를 하면은 리턴이 되겠죠. 리턴은 이 self.unit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이 구조에 그냥 x를 넣으면 최종 y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그멘테이션 모델 스파이토치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되게 효율적으로 모델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든 유넷 스트럭처라는 클래스가 잘 작동하는지 모델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넷은 유넷 스트럭처고 여기서 인채널스랑 아웃 채널을 굳이 작성해 주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아웃 채널 둘 다 1로 저희가 기본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네, 이렇게 유닛을 하면은 웨이트랑 이런 웨이트가 아마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력이랑 출력을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x를 설치.random 하고 저희가 이번 시간에 쓸 게 286에 256이죠. 그리고 어떤 예측을 할 건데 이 유넷에다가 x를 넣으면 뭔가 나와야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인풋을 넣으면 어쨌든 똑같이 예측값도 1,128 256이라는 형태의 출력이 나오는구나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y도 제가 y를 안 했는데 y는 뭐 테스트 ys겠죠? 그렇죠? 테스트 ys의 쉐이프 보면
이거 배치 사이즈 말고 이 채널 개수랑 어떤 이미지는 동일한 형태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이 유넷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에 딱 맞는 모델 구조가 된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제 라이트닝 모듈을 이용해서 전체 모델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포워드, 컨피규어, 옵티마이저 등등을 쭉 있는데 제가 밑에 이렇게 작성한 거는 7회차 아니 실습 6회차 이전 예측 AI 중에 2D 필드가 아니고 1D 스칼라 값을 예측하는 실습이 있었는데 그때 카호드를 예측했었죠. 그거를 지금 그대로 복사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전체 구조는 복사해 왔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것만 변경을 처음부터 작성하는 게 아니고 오늘 주제에 맞게 이 모델을 잘 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카우드 프레딕터라고 되어 있는데 카우드가 아니고 이제 뭐죠? 필드를 예측하는 클래스가 되겠죠. 이름부터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필드 예측하는 거고 그럼 다 똑같아요. 스트럭처는 위에서 만든 스트럭처를 그대로 사용할 거죠. 그럼 포워드도 똑같고요. 컨피규어 옵티마이저도 아담을 쓸 거고 뭐 코사인 언릴링을 스케줄러 쓸 거고 이거는 문제와 관계없이 정의할 수 있는 거라서 이 부분도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럼 트레이닝 스텝을 볼 건데요. 트레이닝 스텝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배치에서 어떤 인풋이랑 데이터와 타겟 값이 나올 거고요. 아웃풋을 통해서 지금 저희 모델에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MSE 루스를 쓰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아웃풋 이미지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그 데이터 Y 값이 나오게끔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MSE 로스를 쓰는 것도 옵티마이저 해서 러닝 레이트 하는 것도 다 똑같고요. 밸리데이션 스텝도 볼게요. 밸리데이션 스텝도 이렇게 MSE 로스 넣어서 하는 거 밸리데이션 로스도 똑같습니다. 뭔가 바꿀 게 없어요. 그 다음 핏을 볼게요. 핏은 트레인 로드, 세이브 로드 이것도 밸리드 로드 저희가 테스트 분리했죠. 그래서 그거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밸리드 쓰고 뭔가 얼리 스토핑 뭐 이런 거 하는데 여기서 이번 시간에는 얼리 스토핑은 좀 안 쓰겠습니다. 얼리 스토핑 안 하고 전체 다 조금 더 학습 100번을 하면 100번 다 학습하고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얼리 스토핑은 이번 시간에 제거를 할게요. 근데 사실 문제가 바뀌어서 제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 상황에서 안 쓴다는 거고요. 이거 사용하고 싶은 분은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저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고친 게 이름밖에 없었죠. 네. 모든 스텝이 동일해요. 굳이 처음부터 이렇게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테스트랑 추론 부분만 나왔는데 이 부분만 좀 다시 쓰겠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쉬운데요. 저희가 이렇게 썼던 이유는 이전 문제에서 3개의 스칼라 값을 예측하기 위해 그 3개의 스칼라 값을 다 각각 구하느라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자, 테스트 스텝에서는 이렇게 위에는 똑같죠. 데이터랑 타겟이 오고 데이터를 하고 로스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저 로스를 계산하고 MSE 로스만 한 번 계산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다 제거하면 돼요. 네, 로그만 주면 끝. 네, 오히려 간단해졌죠. 그 다음에 테스트는 데이터가 놓고 여기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거를 밟게 되면 이 테스트 스텝이 작동이 돼서
최종 로스 값을 출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인퍼런스가 있네요. 인퍼런스는 여기서는 그냥 아예 제거를 할게요. 인퍼런스를 딱히 할 필요가 있을까? 네, 일단 인퍼런스는 지울 거고요. 네.